This is RE Audio. 안녕하세요, 아릴입니다. 성공하는 비즈니스인을 위한 팟캐스트 RE 오디오에서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테크, 비즈니스 뉴스를 쏙쏙 뽑아서 전해드립니다.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우리 왜 학교 다닐 때 보면 꼭 공부 잘하는 반에서 1등하는 애들이 시험 치고 나서 막 엄마한테 가가지고 나 한 개 틀렸다고 이번 시험 망했다고 막 그러잖아요. 그걸 제프 베조스가 하고 있습니다. 제프 베조스는 최근 아마존의 주주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데요. 이 편지에서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은 글로벌 소매업계의 조그만 플레이어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. 또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소매업계에서 아마존은 고작 한 자리 숫자 퍼센티지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가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에서 우리보다 훨씬 큰 소매 회사들이 자리 잡고 있다. 이 이유는 여전히 소매 거래의 90%가 오프라인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. 제프 베조스는 왜 주주들에게 이런 발언을 한 것일까요? 왠지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면 뭔가 회사가 이렇게 잘했다, 우리 좀 칭찬해달라,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우는 소리를 한 걸까요? 일단 이 발언은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얼마 전 아리리 라이브 세미나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요. 요즘 미국 정가 그리고 언론 쪽에서 이 아마존을 비롯한 큰 테크 기업들을 쪼개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좀 의식한 그런 발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, 너희 생각만큼. 그러니까 우리 쪼개려고 하지 마라.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. 아마존은 글로벌 소매업계의 조그만 플레이어에 불과하다는 이 발언은 사실입니다.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존은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온라인 거래의 거의 50%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프 베조스가 말한 것처럼 이 대다수 이 소매 거래는 90% 정도의 거래는 오프라인에서 벌어집니다. 그래서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모두 합친 전체 소매 업계를 놓고 봤을 때는 이 아마존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5%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식료품을 예로 들었을 때요. 이 아마존은 이 미국 내에 온라인 이 식료품 거래의 30%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합친 이 전체 식료품 시장을 따져보면 이 아마존과 아마존의 자회사인 이 홀푸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고작 4%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반면에 월마트는 이 전체 식료품 매장, 식료품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%나 됩니다. 그래서 제프 베조스는 이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정확히 스몰 플레이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. 아마존은 스몰 플레이어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. 이 말은 단순히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넘어서서 아마존의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지금은 스몰 플레이어지만 스몰 플레이어로 남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을 보여주는 것인데요. 이 아마존의 야심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1월에 이 유튜브 채널 아리리에 올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리 오디오를 통해서도 여러 번 전해드렸었는데요. 이 아마존 고라는 계산대가 없는 계산하는 과정이 생략되는 그 마트가 있습니다. 이 마트를 지금 현재는 1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올해 말까지 50개를 오픈할 계획이고요. 그리고 이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2021년까지는 무려 3,000개를 오픈할 계획입니다.
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이 아마존은 이 홀푸드라는 식료품 체인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과는 완전히 독립된 또 다른 새로운 이 식료품 체인을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새로운 아마존의 식료품 체인점이 올해 말까지 이 LA에 처음 오픈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아마존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홀푸드 자체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현재 홀푸드 매장이 미국에 50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. 네, 이것을 좀 더, 이 매장의 수를 좀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올린 그 유튜브 비디오에서 2019년이 아마존 오프라인화의 원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렇게 보니까 아마존은 식료품 시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. 요즘 한국에서도 뭐 마켓컬리도 그렇고 이 쿠팡에서도 그렇고 이 식료품 배달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아마존 역시도 이 시장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즘 보면 아마존이 프레시 픽업이라는 서비스도 하고 있어요. 이게 지금 현재 시애틀에서 운영 중인데요. 이 사용자가 아마존 앱을 통해서 식료품 주문을 하면 이때 픽업 시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. 매장에서 내가 언제 픽업을 할 것인가. 근데 이게 제일 빠르게는 15분 안에도 할 수가 있고 뭐 그 이후에 원하는 시간을 지정하고 나면 이 마트 직원들이 물건을 마트에서 직접 골라서 가방에 담아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 사용자가 픽업 시간에 도착하면 차에다가 직접 실어줍니다. 그래서 이런 식료품 픽업 서비스라든가 심지어는 자율주행 배달 서비스인 아마존 스카우트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식료품 배달 쪽 혹은 이렇게 배달 관련해 가지고 아마존이 많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아마존이 오프라인 시장,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식료품 시장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소식이 가장 달갑지 않을 기업은 아무래도 월마트겠죠. 아마존이 자꾸 자기縄張리를 넘보는 바람에 이 월마트도 굉장히 이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식료품 픽업 서비스도 강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 아리오디오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지만 매장에 로봇을 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오프라인 시장, 특히 식료품 시장을 둘러싼 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다음 소식입니다. The race to 5G is a race America must win, and it's a race, frankly, that our great companies are now involved in. We've given them the incentive they need. It's a race that we will win. 5G를 향한 경기에서 미국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. 이 레이스에 미국의 많은 위대한 기업들이 참가하고 있고 우리는 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. 미국은 이 레이스에서 승리할 것이다.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5G 도입, 미국 내 도입을 서두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5G 도입을 경주, 레이스에 비유를 하면서 이 레이스에서 반드시 미국이 승리하겠다고도 말했는데요.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왜 갑자기 이렇게 5G 기술의 애호가가 된 것일까요?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계기로서 이 5G 기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. Make America Great Again.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자주 말하고 다니는 캐치프레이즈인데요.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는 이 지금의 미국은 이 중국 같은 나라에 밀려서 예전과 같은 이 엄청난 최고의 자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. 미국을 다시 예전처럼 최고의 국가로 만들자.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고 늘 말하고 다닙니다. 그래서 사물 인터넷 그리고 자율주행과 같은 여러 미래의 기술들을 현실로 가능하게 만들 이 5G 기술을
이 미국을 다시 혹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국가로 한동안 앞으로도 계속 쭉 자리 잡게 해줄 어떤 수단으로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5G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은 21세기에 미국의 번영과 이 국가의 보안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5G 그리고 미국 하면은 또 빠질 수 없는 그 회사, 그 이름이 있습니다. 바로 화웨이인데요. 미국은 그동안 이 화웨이에 대한 아주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 왔습니다. 유럽과 같은 자기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쓰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강요를 하기도 했고요. 그리고 화웨이가 미국의 5G 네트워크 건설을 하게 되면 미국의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또 목소리를 높여왔었습니다. 그래서 혹자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할 때 이 5G 네트워크, 미국의 5G 네트워크 건설에 화웨이를 배제시킨다는 공식 발표를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예상도 있었는데요. 그런데 그런 발표는 없었습니다, 이번에. 그리고 화웨이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5G 네트워크 관련한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가격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. 그래서 미국이 이 5G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싶다면 사실 이 화웨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. 그래서 이번에 뭐 화웨이를 공식적으로 배제하겠다는 발표도 하지 않았고 또 현재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.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협상의 카드로서 이 5G, 미국의 5G 네트워크 건설에 중국, 더 상세히 이 화웨이를 도입하는 것을 카드로 내세울지도 모른다는 그런 예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.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전략이기도 한데 북한과도 예전에 그랬듯 막 로켓맨 이러면서 막 싸우다가 본인이 갈등을 일부러 고조시킨 것이죠. 그러면서 본인이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면서 짜잔 내가 해결했지 막 이렇게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미중 무역 갈등 역시도 그동안 화웨이와 엄청난 각을 세우고 그리고 중국과 무역 갈등을 막 이렇게 크게 일으킨 후에 이 화웨이가 일정 정도 들어올 수 있도록 미국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카드로 제시를 하고 더 큰 것을 중국으로부터 받아낼 계산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상당히 인상적인 또 다른 이유는 그때 발표를 할 당시에 백악관에서 진행을 했는데요. 이때 이 무선 통신 회사들의 이 직원들, 이 헬멧과 작업복을 입은 차림의 직원들에 둘러싸여서 발표를 했습니다. 이런 연출을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5G 기술에 대한 발표 자체를 어떤 정치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재선에 좀 유리한 카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과도 맞닿아 있고요. 이들에게 이 5G 기술을 도입해서 이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. 나를 믿어라. 나를 다시 찍어라.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. 이런 걸 봤을 때 5G 기술은 참 여러모로 생각해 볼 만한 거리가 많은 기술인 것 같습니다.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뭐 자율주행과 같은 우리가 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봤던 그 기술이 지금 현실화되는데 아주 필수적인 기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통신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 보안에도 굉장히 중요해서 또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다음 소식은 바로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재밌는 소식입니다. 화웨이가 애플에게 구애의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. 화웨이의 창업자이자 CEO인 렌 쨍페이는 최근 아주 재밌는 발언을 했는데요.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우리는
애플에게 5G 칩을 판매할 용의가 있다. 네, 거기다가 또 그는 갑자기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굉장히 아부 섞인 발언까지 하기도 했는데요. 렌징 페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스티브 잡스가 위대한 이유는 애플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바일 인터넷 시대라는 이 한 시대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것이다. 그리고 그를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다. 나는 그가 엄청나게 위대하다고 생각한다. 네, 이 영어로는 great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소평가고 super great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마침 또 트럼프 대통령이 5G 관련한 발언을 한 이 와중에 또 화웨이의 창업자가 또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이게 과연 우연일까? 마치 짠 것처럼 굉장히 시점이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마침 지금 애플이 퀄컴과 이 칩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아리 오디오에서 전해드렸고요. 그리고 또 애플이 5G 휴대폰을 또 준비하고 있죠. 물론 애플은 자체 칩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5G 칩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. 앞으로 미중 무역 협정의 향방에 따라서 어쩌면 화웨이 칩이 애플의 5G 휴대폰에 탑재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. 아리오디오 7700 프로젝트 7월까지 에피소드 평균 재생 수를 700으로 끌어올리는 이 프로젝트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할 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단톡방에 아리오디오 링크 한 번씩 올려주시고요. 만약에 친구가 야 나는 팟캐스트 그런 거 안 들어, 야, 나는 유튜브만 봐 이러면 너 그래? 유튜브 봐? 야, 이거 유튜브에도 올라와 이러고 이제 제 채널을 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. 왜냐면 이제 제가 어제부터 유튜브 채널에도 아리오디오 팟캐스트를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. 유튜브에 올라가는 그 팟캐스트에 제가 영상을 직접 제가 만들었어요. 보시면은 그 테이프, 이게 제 아리오디오 로고에 있는 테이프 부분이 요게 동그란 게 돌아갑니다, 여러분. 제가 그거 만드는데 힘들었습니다.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가셔가지고 보시고 칭찬해주세요. 네. 제가 만들었지만 좀 잘 만든 것 같아요. 네. 더 많은 사람들과 아리오디오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. 네, 한번 꼭 도와주십시오. 여러분 그럼 오늘도 성공하세요. 안녕.